건강하고 행복한 복뉴스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이 될 수 있는 소식 전달 시작할 겁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았고 또 뉴스 기사와 깜짝 놀랄 이 소식까지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영님의 소식이 금요일과 관계없이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는 우리 영님의 이야기들 가운데에 참 눈에 들어왔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뒤바뀐 세대의 풍속, 임영웅 콘서트, OTT로 보는 A세대, CD 가방매는 Z세대. 무슨 말일까요? 세대 간의 문화가 교차되면서 대중문화의 새 풍속이 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용자가 13배나 증가됐다. A세대, 티빙의 지각 변동이 왔다. 컨텐츠의 유통 방식도 바꿔놨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쭉 보니까 바로 I'm Hero, 영님의 서울 콘서트 생중계가 역시나 대표적인 OTT의 성공 사례로서 등장을 합니다. 쭉 내려보면 이 팬분들과 콘서트 시작 전에 이렇게 사전 인터뷰를 했던 내용도 공개가 되는데 온라인 공연 시장의 큰 손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 시청자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만 지나도 골동품 취급을 해버리는 패스트 유행, 빠른 유행을 이끌어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MZ세대 중에서도 Z세대, 저보다도 한참 어린 친구들이죠. 이들이 세기말 패션을 다시 유행시키고 있고 온라인 동영상, OTT 서비스는요, 젊은 세대의 매체였고 복고는 중년층의 추억팔이라는 이 대중문화 산업의 상식의 틀 자체가 깨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그러면서 비대면 공연의 큰 손은 바로 은빛 얼리어답터. 그러니까 우리 소천사님들 같은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60대의 여성분이 이렇게 영님의 공연을 핸드폰 생중계로 봤다. 이처럼 60대 이상이 월 평균 대비 13배나 지금 이 티빙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층의 숫자가 증가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티빙에 의뢰하여 14일 임영웅 공연 실시간 연령별 시청 점유율 조사한 결과를 대표 사례로 내놓았겠습니까? 그만큼 OTT의 이 공연 생중계에 새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기에 큰 손으로 바로 우리 소천사님들 같은 시니어 세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월 평균 대비 13배 이상 60대 이상의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OTT 서비스는 지금 현재 나이를 초월하고 생동감 있고 취향이 확실한 50대에서 60대의 분들을 일컫습니다. 많게는 70대까지도 가고요. 젊은 K-POP 팬덤 못지않게 열정적인 A세대, 바로 우리 소천사님들 같은 분들이죠. 온라인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컨텐츠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OTT 소비 증가세는 굉장히 두드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1.3%, 2021년에는 44.4%, 70대 이상은 4.4%에서 13.8%. 와,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19년과 2021년 2년 사이에 2배 이상 지금 이용률이 60대 분들이 증가를 했고 70대 이상의 분들도 거의 3배 이상. 그러니까 2년 동안 최대 3배 이상 60대 이상의 70대 이상의 이용자분들이 증가를 한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집에 TV가 없다. 남편과 각자 취향에 맞게 유튜브 등을 통하여 따로 컨텐츠를 보고 있다. 라는 인터뷰 내용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OTT를 이용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I'm Hero 콘서트라는 거죠. 특히 물고기 뮤직 관계자가 영님의 콘서트를 다시 보게 해달라라는 서비스에 대한 팬들의 문의가 빗발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년층 팬이 두터운 트로트 가수가 공연 실황을 TV도 아닌 OTT를 통하여 유통하게 된 건 이번 VOD 같은 사례죠. 최초라고 합니다. 아이돌들이나 뭐 해외 팝 가수들은 이렇게 VOD 서비스를 통하여 OTT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영님 같은 사례는 최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정도의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어떻다는 겁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그 어마어마한 중심에 우리 소천사님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어떤 말이 나왔느냐. 어제 올라온 기사입니다. 임영웅 제9대 엔젤앤스타에 등극했다.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희망을 나눴다. 참 기쁜 소식이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님은 8월 1일부터 26일까지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제9대 엔젤스타로 등극했는데 이미 영님은 선한 영향력으로서 제1대, 2대, 4대, 6대, 7대, 8대 이번 9대까지 총 7번 정도 되고 연속으로 4회 이상 엔젤스타에 등극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영님의 팬들로 구성된 임영웅 엔젤은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지하철 2호선 전광판과 건대 디지털 안내대로 통해 알릴 예정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가 기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는 10월 8일에 열리는 글로벌 시상식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의 엔젤앤스타상 부문이 신설되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엔젤앤스타를 사랑해주는 아티스트와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팬앤스타와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선정이며 최종 아티스트 3팀에게 선한 영향력 아티스트로서 TMA 엔젤앤스타상을 시상한다. 쉽게 말해서 갑자기 생겨난 엔젤앤스타상이고요. 3팀을 선별하여 이 상을 시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젤앤스타상 선정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 기준에 따라 심사가 된다라고 말을 하며 과연 어떤 스타가 이 엔젤앤스타상을 최초로 차지하게 될지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다. 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8월이라 올려보니까 이미 영웅님이 8월부터 26일까지도 1위를 차지했고 그 이전에 있었던 1대부터 쭉 7번 이상 영웅님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엔젤앤스타상을 준다? 이거 누구 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거 볼 것도 없이 히어로에게 시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최초로 전달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하재근님부터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영웅님의 이 개인 가수 부문상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엔 그것이 강희롱 기자님에 의하여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찌됐건 영웅님이 지금 수상 하나를 받기 위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이거를 부정적으로 우리가 의견이 빗발치게 된다면 영웅님의 입장이 자칫 곤란해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시상 기준은 참 실망스럽다.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한 달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작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의 시상식은요 10월 8일날 열립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게 갑자기 신설이 됐어요. 근데 이 엔젤앤스타 누가 봐도 가장 많이 수상을 받은 영웅님이 될 확률이 너무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과연 더 팩트 뮤직 어워즈 관계자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갑자기 신설을 했다? 저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뭐 어떤 루트가 됐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라는 시상식에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그렇게 시상받는 부문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뭔가 불만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정당한 불만이고 정당한 건의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트롯 가수로 지금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데 왜 트롯에만 후보로 올라가냐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글쎄요, 뭐 그래서인지 자체적으로 원래 계획이 있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엔젤앤스타상을 갑자기 시상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임영웅이란 가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팬들로서는 참 기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전달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이제 곧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초에 추석 날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히어로가 그때까지 방송 출연을 하냐, 유튜브에 뭐가 올라오겠냐, 뭐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선 사례를 통해서 조금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우선은 확정된 이벤트가
한 가지는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이벤트 설명드리기 전에 요번 추석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9월 9일부터 11일까지예요. 그래서 이 9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는 영님이 활동할 확률이 좀 낮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9월 9일이나 그 전날인 8일날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작년 2022년 설날 때를 살펴보면요. 2월 1일이 설날이었는데 영님이 1월 30일날 무언가를 공지하고 이벤트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영님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그게 언제냐? 자, 요렇게 보이시나요? I'm Hero Radio 2022 1월 30일 PM9 저녁 9시에 열렸던 영님의 설날 특집 웅이 빛나는 밤에 기억나십니까? 이게 바로 올 1월 30일이었습니다. 설날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설날이었는데 30일 날 그게 진행이 됐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영님이 아마 9월 8일 또는 9월 9일 이틀 중에 하루 정도는 다시 이렇게 작년 설날 때처럼 라디오 방송이나 아니면 아예 얼굴을 드러내고 생일 때나 크리스마스 때처럼 3시간 정도 가량 되는 영상을 통한 라이브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영님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보다는 아예 라이브 방송을 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정이 된 건 웰메이드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웰메이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이렇게 추석 이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를 기념하여서 이 4가지 팩 중 가장 선물하고 싶은 아이템을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서 댓글로 남기면 증정이 된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 마치 영님이 이렇게 선물 박스를 들고 직접 추석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컨셉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 웰메이드에서 얼마나 영님의 팬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어찌됐건 지금 추석 그리고 내년에 있을 설날 연말에 있을 시상식까지 우리 히어로의 이 두 군데는 모습들, 그리고 각종 이 시상식들에 등장할 우리 영웅님의 어마무시한 모습들, 벌써 이렇게 상이 하나 신설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OTT 업계를 그야말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와 그것을 최전선에서 영웅님과 함께하는 CJ ENM의 티빙 행보까지 아마 연말까지 전달해드릴 소식이 뽕뉴스가 너무 정신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주말 오후에도 변함없이 영웅님에 대한 신나는 팩트 있는 소식 쏟아낼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